안녕하십니까. 이준천 TV의 이준천입니다. 오늘 2022년 7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이동복 전 의원님이 제게 카톡으로 보내준 건데요. 내용이 괜찮다 싶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그런 개념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보수에 적은 진보가 아니라 친북 종북이다, 이런 타이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인터넷 웹사이트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것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등등의 호기심들이 작동되었었다. 언론에 따라서는 당시 진보 자성론을 제기한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그때 노 대통령의 인터넷 공격의 관역이라는 풀이가 제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인터넷 공격이 소위 진보 세력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보수 세력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수의 입장에서 서 있는 필자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그것은 보수 세력이 문제 삼는 상대 세력은 일반화되어 있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수 세력의 적이 진보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어느 날 연세대에서의 강연을 통해 이 나라 보수 세력을 싸잡아서 공격한 일이 있었다. 이때 노 대통령은 자본주의에 사는 한 보수는 약육강식, 되도록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는 망발을 했었다. 그는 이렇게 이해하면 간명하다고 말하면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라고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버렸지만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육두문자를 동원하여 보수를 맹비난했던 것이다. 그런 게 있었죠. 그때 필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을 이렇게 반박했었다. 이동복 의원님이 반박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나에나 견주어지고 필리핀의 언론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제목의 사설이 쓰여질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낙후된 나라였었다. 사실 그랬죠. 더구나 북한의 김일성 일당이 일으킨 민족적 범죄인 6.25 전쟁이 온 나라를 폐허 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독재의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도 일면 국방, 일면 건설, 싸우면서 건설한다, 하면 된다, can do,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는 정신일도 하사불명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불과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200여 세계 국가들 중에서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어냈다. 70년이죠. 수십 년이라는 거지. 70년 아닙니까? 이건 세계사의 기록이죠.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이 불과 70년 만에 달성됐다. 이건 세계사의 대기록이라는 겁니다. 세계사 다른 나라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등소평이 인정하고, 레이건이 인정하고, 키신저가 인정하고, 카트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기록은. 자, 더 봅시다. 이것은 5천년 민주 역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과거 어느 때에도 이룩하지 못했던 기념비적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반박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주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그렇죠. 예. 문제는 이 같은 엄청난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는 것이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추동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은 노무현 씨가 뭐라고 헛소리를 찌그려도 이 나라의 보수 우익 세력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더러는 불가피한 필요 때문에 그리고 더러는 특정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사욕과 엉뚱한 의욕 때문에 저질러졌던 정도를 일탈한 행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생겼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같은 것들이다. 뭐 사실 그렇죠. 군대를 국가의 강권을 통해서 군의 정부가 강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한 건 사실이다. 일정 부분 인권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수로 표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상은 그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부분적인 것이고 그 같은 부정적인 측면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러한 부분적인 부정적 측면들을 압도적으로 상쇄하고도 남는 긍정적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사실 그렇죠. 그동안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변화에 동참하기는커녕 이를 지지해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준 몇 가지 대표적 역사적 사건들을 보자. 예컨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1960년대의 원로원 파병,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등이 그것들이다. 이 사건들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 나라의 소위 진보 세력이 지지하고 찬동하거나 동참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길을 막고 누워서 공사방해를 시도했었던 사람들이다. 만약 그때 그들의 공사방해가 성공해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지 못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슨 꼴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야당 김영삼, 김대중이가 반대한다고 들어눕혀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 안 했다면 산업화가 됐겠느냐는 겁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해. 이 나라 야당 세력, 특히 진보파리 꾼들은 대한민국이 자금 부족, 자원 부족, 기술 부족을 극복하면서 이 같은 성장과 발전의 길을 개척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초래된 인권유린, 부정부패, 빈부격차를 시비하는 민주화 투쟁에 전념했을 뿐 삽 한 자루, 꽃갱이 한 자루를 잡아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 또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 60년대,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달러가 있었습니까? 기름이 나왔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러, 자원, 기술, 산무인 상태입니다. 있었던 거는 길거리 노동력들. 산하자는 그 당시 안 했으니까. 인구가 많았죠. 노동력 하나 있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필자와 같은 보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세력이라면 배척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죠. 진보와 보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진보 세력이라면 가짜 진보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라면 서로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보 세력은 진정한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은 보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동복 의원의 인식입니다. 진보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더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보수와 진보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어휘도 아니라는 겁니다. 노 대통령처럼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자 말자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구나 천부당 만부당하다. 왜냐하면 보수란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라는 뜻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가 하는 겁니다. 보수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봅니다. 보수란 바꾸지 말자는 것이 뜻이 아니라 서구에서의 보수주의 담론의 비조였던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갈파했던 것처럼, 이 에드먼드 버크가 하원 의원을 지냈지만은 영국의 의회에 진출했죠. 그 정치가입니다. 보수의 원주라고 그러죠. 보수의 비조, 보수주의의 비조라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갈파했던 것처럼 새로운 변화의 요소들을 완만하고 신중하게 이미 검증된 기존 제도에 접목하자는 신중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하더라도 그래들 체인지,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개량은 용인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조금씩 기존의 틀에서 조금씩 개선하자는 것은 보수 세력이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들 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래들리즘이라고 그래요. 예. 개량적인 변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이. 보수라는 건 어떤 뜻? 새로운 변화 요소들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은 뭐냐? 완만하고 신중하게 이미 검증된 기존 제도를 확 혁명으로 뒤집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속에 접목을 하자는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게 그래들리즘이죠. 그래서 객단분들 사이에서는 보수는 끊임없는 보수를,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수선한다, 고친다 이런 뜻이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고쳐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진보는 진짜 보수의 준말이라는 희언이 해자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보는 진짜 보수의 준말이라는 겁니다. 진보라는 것이 진짜배기 보수의 준말이라는 그러한 유머가 회자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진보가 아니라 진짜 보수의 준말이 진보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보. 따라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보수, 컨저버티즘이죠. 보수의 진정한 적은 급진, 레디컬리즘이죠. 급진과 과격, 익스트리미즘, 과격이지 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는 프로그레시비즘이죠. 프로그레시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의 적은 급진과 과격이지 진보가 보수의 진정한 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수가 문제 삼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친북이고 종북일 뿐이다. 그건 보수의 진정한 적은 우리나라의 보수의 적은 주적이죠. 주적은 누구? 친북과 종북이라는 겁니다. 친북과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 보수의 주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이. 예. 진보를 가장한 위장된 친북, 종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북, 종북이 대한민국에서 진보 세력으로 가장됐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다 좌익들을, 친북, 종북 세력들을 진보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진보 세력이에요? 종북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주사파가 진보 세력입니까? 친북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언론이 그렇게 진보 세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어쩔 겁니까, 이걸? 더 읽어봅시다. 그것도 2300만 북한 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친북이 아니라 이 나라를 분단 국가로 만들고 6.25 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사상을 가지고 북한 땅의 2300만 동포들을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의
김일성, 김정일 사교 집단의 광신도로 만드는 집단적 인간 개조를 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거대한 수용소 군도인 북한 땅에서 수십만 명을 정시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다 못해 수십만 명으로 하여금 중국 땅에서 유리걸식하게 만들어 놓은 이른바 수령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종북 세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야, 주사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등 소위 진보표방 전직 대통령들과 그들을 맹종하는 소위 386과 586 등 종북 주사파 세력을 문제 삼는 이유도 그들이 가진 거짓말로 자신들의 행동의 합리화를 꾀하면서 실제로는 오로지 북한 독재 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대북 퍼주기에 집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제를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이비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필수 불가결의 기여를 해온 한미동맹을 파괴, 무력화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집어 엎는 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주사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주사파들 때문에 큰일 났어요. 종북 세력들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언론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미화해가 써주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뭣도 모르고 호호하고 찍어줘요. 국회에 나와도 찍어주고 대통령도 찍어줘요. 주사파들 종북 세력들을 지지해줘요. 네? 이렇게 분간이 없어요. 분별력이. 주사파를 국회에 찍어주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거 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언론이. 네? 더 읽어봅시다. 결론은 마지막 고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소위 386, 586 세대들은 이른바 위수운동! 그 위수운동이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수령 김성동식 만세! 위수운동이죠. 그 다음에 진주김동! 그건 무슨 약자입니까? 친한 지도자 김일성동지 만세! 진주김동의 맹목적인 충성으로 차돌맹이처럼 머리가 굳어져 있는 인간 화석들이다. 참 기가 막힌다. 네? 위수김동, 친주김동. 김일성에게 맹종하는 거죠. 김정일 지도자 동지에게 맹종하는 거예요. 빠돌이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계 우굴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386, 586 세대에 대한 일체 희망을 접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기대할 곳은 사실 그래요. 386, 586 이후 세대, 즉 2030과 그 이후 세대들의 자성과 분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른바 조작된 진보대 보수의 오도된 프레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로 31년 있었지만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40대, 50대입니다. 예? 주사파들이 바글바글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40대, 50대예요. 주구장창 문재인이었어요. 주구장창. 오늘 지금 변호사 한 사람이 내가 5년 동안 문재인을 왜 그렇게 지지를 했는가 나도 빠가였다. 후회하는 글이 칼럼에서 지금 회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재인을 지지한 것이 내가 병신이었다는 후회하는 글이 지금 5년 동안에 문재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칼럼이 글이 일일이 나온 변호사 출신이 그런 자기를 반성하는 칼럼을 써서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이름을 참 제가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바로 40대, 50대예요. 제가 대학 교수로 있었지만은 40대, 50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골 때려요.
예? 운동권 그 역사인식에서 찌들은 세력들입니다. 40대, 50대가. 그 허리층, 대한민국의 40대, 50대 허리층이 누굴 지지했습니까? 소위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5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 말아먹었잖아요. 안보 파괴하고, 교육 파괴하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해가지고, 나라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소 완전히 뭉개버리고, 전방에 탱크 방해벽 허물고, 전방에 있는 정예 부대는 사단급 부대,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산불 정책 실시해가지고 중국에 굴종 외교를 하고, 일본하고는 파탄 주소미아 폐기하려고 하고, 죽창각 스타일로 해서 반일 정서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 파토내고, 거기다 누가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그랬는데, 문재인이 누가 찍어줬어요? 그 허리가, 대한민국 지금 투표에 허리 있는 40대, 50대, 그 주사파의 잔당들, 주사파 잔당들을 바치는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 40대, 50대 세력 아니에요. 그게 386, 586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국 의원도 20대, 2030 세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 맞는 말이에요. 저도 30년 동안 강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 나라 어쩔 겁니까? 오늘 이동복 전 의원의 참 명문이죠. 보수 세력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진정한 적은, 주적은 누구?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짜 진보는 어떻게? 누구의 후계자다? 진보는 진짜 보수와 연결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보수의 준말이다. 진보는,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라는 것은 진짜 보수의 준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동복 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내주신 이동복 전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